3월 들어 미세먼지가 사라졌지만 올 봄에도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로 인한 이 미세먼지의 공습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미세먼지 위협 속에서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은 한의학의 관점에서 미세먼지 속 건강관리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갑산한의원 이상곤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중국발 스모그에다가 황사까지 겹치면 정말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한의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독성 먼지가 흡입되면 우리 인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네, 우리가 독성 먼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로 흡입이 되는데 코에서는 이제 먼지를 우리가 방어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방어를 합니다. 보통 한 번 호흡할 때마다 한 20만 개의 먼지가 들어오는데 5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는 것은 보통 코털로서 방어를 하고 5마이크로미터 이하 되는 것은 점액이라는 것으로 방어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점액이라는 것이 옛날 중국집에 파리 끈끈이 주걱에 이래 본드처럼 그렇게 이제 미세먼지를 흡착을 해서 밖으로 밀어내거나 아니면 흡착해서 우리가 용해하거나 아니면 밀어내는 방식으로 없애주는데 미세먼지 방어의 중점은 바로 코 안에 있는 점액, 그러니까 코에 끈끈한 점액이 되겠습니다. 네,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코 속의 점액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 과거에는 사람들의 코 속 점액이 건강의 여부를 판단해 줄 정도로 이렇게 유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건강한 강아지를 사기 위해서는 코가 촉촉한 강아지를 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듯이 이제 코의 점액이라는 것이 면역 건강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옛날 사람들이 파악을 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최근에도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을 얼굴을 보면서 윤기가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잠을 적게 자거나 건강하지 않으면 푸석하다 아니면 건조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면역학적으로 봤을 때 점액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면역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옛날 사람들이 파악했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황사와 알레르기 등 이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네. 코 속 점액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우나를 갔다 오면 코가 시원하고 아니면 코가 말끔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전기를 마시게 되면 따뜻한 어떤 김을 마시게 되면 코도 따뜻해지면서 코 안에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걸 잘 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기를 많이 흡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그것 말고도 코 속에 오일을 직접 바르는 방법도 좋은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한방에서는 행인기름이라 해가 살구시 기름을 쓰는데 그런 것을 쓰거나 아니면 참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코에 바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점액의 역할을 해서 일종의 코팅 처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를 많이 방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도움이 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음식을 먹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 한방에서 봤을 때는 우리 수세미 달인 물이라든지 끈적끈적한 액이 많은 마라든지 아니면 칡 이런 것들이 먹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점액의 분비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생활 속에서 점액을 소모하지 않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습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옛날 같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린애들 입학할 때 보게 되면 이제 콧수건을 일부러 명찰 옆에 달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서 잠을 적게 자고 이렇게 하면서 면역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누런 콧물이 사라진 세상이 돼 있는데 이제 대부분 교감신경이 흥분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 코의 점액의 분비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피하고 그다음에 음기를 돋우는 코에 점액을 돋우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상추라든지 더덕이라든지 고사리라든지 이런 채소들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다시마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끈적끈적한 점액을 많이 보태주기 때문에 더욱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또 감기와 달리 열이 동반되지 않는 마른 기침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폐에도 심각한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예. 이 폐나 다른 신체 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한방 치료법도 알려주시죠. 우리가 목이라든지 폐라는 것은 하기도고 코는 상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기도도 어떻게 보면 기도의 연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미자 같은 걸 먹게 되면 목을 많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미자는 굉장히 신맛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입에 침이 생기듯이 목구멍에 액을 많이 만들어서 목을 깨끗하게 코팅 처리를 잘 해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덕이라든지 아니면 도라지 같은 걸 먹게 되면 도라지는 이제 쓴맛으로서 목의 이물질을 잘 청소해주고 매운맛으로 목구멍을 잘 뚫어주기 때문에 목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금방 이래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배라든지 아니면 꿀 같은 것도 꿀 같은 경우에는 목을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배 같은 경우에는 목을 시원하게 만들어줘서 목에 간질간질거리는 불쾌감이라든지 기침을 없애주면서 목을 시원하게 하기 때문에 한방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지와 폐를 튼튼하게 하는 기능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갑산 한의원 이상곤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